아까 제가 얘기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아페스타에서요 대리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예, 별거 다 했죠. 예. 제가 그래서 인생 드라마가 혹시 세보신 선생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 드라마. 크게 없는데. 없어요? 네. 우리 스마트 스토어 형님은? 인생 드라마. 예, 인생 드라마.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장하홍련 이야기.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드라마 없으시고요. 혹시 어머님은 이거 보고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사는 게 인생 드라마. 예. 여기 인생 드라마. 없으시구나. 예, 저쪽에 여기 분홍색 특별히요? 다 없으시구나. 있겠죠? 없어요. 나의 아저씨요? 우리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그냥 손이라도 살짝. 예, 저는 나의 아저씨를 지금 한 10몇 번째로 보는데 그때마다 울어요. 제 인생 같아서. 그 첫 번째 형이 저 같거든요. 내 동생은 지하철 공사를 다녀가지고요. 괜찮아요. 이성균 같은 거지. 이성균 죽지 말지. 왜 죽었어?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데 착한 사람들이 죽더라고. 보니까요. 나의 아저씨에서 첫 번째 형이 대기업을 다녔어요. 저도 대기업을 다녔어요. 잘렸어요. 청소를 했어요. 똑같아요. 청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형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예요. 아직까지 그거를 갖다가 뭐 나타낼 수 있는 게, 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나의 아저씨 연극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또 준비해가지고 또 한번 가야죠. 가서 또 울어야 되니까요. 그 얼마나 슬픈데, 그 이지안이 이렇게 그 할머니를 갖다가 카트 바구니에다가, 다들 안 보셨어요? 예, 그 카트에다 실면서 그 노래 나오면서 다리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떠 있고 할 때, 예. 저는 인생 드라마가 그거예요. 나의 아저씨. 그래서 인생이 괴로우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힐링이 될 겁니다. 예. 그 이지안도 이제 얼마나 힘들게 살고서 막 그랬잖아요. 그저 막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에 저는 결론을 만약에 지으라 그러면은,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보다 2살이 어려요. 66년생 말띠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되면 환갑이라 그러더라고요.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내년도 모토를 만다라트 하셨죠? 네. 예, 언제 하셨나요? 오타니가 한 번 하셨죠? 네. 예. 수업 아마 이틀 전인가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60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제 60이 되면서 좀 뭐 슬픈 것도 있죠. 왜냐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워낙 약주를 좋아하셔가지고 70에 이렇게 이 세상하고 이렇게 안녕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만 산다 그러면 이제 10년 남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되게 서글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은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저는 모토로 잡았습니다. 스타트 제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어떤 지금 뭐 상황이고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은 뭐 저보다는 그래도 다 나이도 한 분만 빼고 아닌가. 뭐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내년에 이제 현수막도 하나 새롭게 하나 붙여가지고 저기 방에다가도 이렇게 붙이고, 그
그다음에 차에다가 스티커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옷도 좀 버리고 장난감도 좀 버리면 안 되겠죠. 그건 제가 했던 사업이라 그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무언가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차피 또 수업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공이음입니다. 성공이음. 조직문화 적응, 비즈니스 매너, 의사소통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배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안 지켜주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또 졸고 그러셔야죠. 어떡합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여기서 취업 안 하고 창업하실 분도 계시지 않나요? 창업하실 분. 선생님 창업하실 거예요? 아니요. 취업하실 거예요? 예.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은. 계획은 없습니까? 아, 계획도 없으시구나. 취업이요. 제가 50대 후반인 분들은 남자분을 만나고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꼭 추천해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사하라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청소하고 경비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요. 서울대학교에서는 60세 미만인 분들을 뽑고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생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패스시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청소 미화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연봉이 3,200이에요. 아파트 미화랑은 틀려요. 갑질하지도 않고요. 거기는 국립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제가 아침에 여기 어디죠? 파주 운정에서 6시에 차 끌고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6시 여기 간악 캠퍼스 다녔거든요. 아시죠? 저쪽에요. 6시 50분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7시 정도에 거기다 서명하고서 7시에 이제 37동 그 학생들 그거 기숙사 제가 한 동 맡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가면은 처음에 이제 분리수거부터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얘네들이 모든 게 완벽한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걔네들 있잖아요. 공부만 잘하는 애들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거 보기는 봤었어요. 제가 그 과장이었을 때인데요. 신입사원으로 서울대학교 애가 한 명이 왔어요. 얘는 이런 거 몰라요.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것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공부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해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자기 책상 배정받고 한 다음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이만한 스피커 이거 뭐예요? 헤드폰 끼고서 이러고 있어요. 롯데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결국은 걔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분리수거를 개판으로 해요. 분리수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하는 게 거의 한두 시간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병은 병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그럼 한두 시간 정도 돼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잿더리 저쪽에 있는 거 하고 뭐 현관 뭐 이렇게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 10시, 11시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잠깐 쉬었다가 밥 먹으러 가요. 11시 반에. 그러면 이제 밥 먹으면 12시 또 안 되잖아요.
그럼 12시부터 1시 반까지 거기 휴게실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쉬어요. 그럼 이제 1시 반 정도가 되면은 그때 나가서 청소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조금 뭐 끔찍하면 2시 반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샤워를 싹 해요. 샤워를 싹 하고 3시에 이제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3시 반에 와요.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아주머니들은 빨래도 가져와서 거기서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고 다림질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만약에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되게 부잣집 아주머니였어요. 벤츠를 갖다가 S500인가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딱 주차를 시켜놓고서 청소 복장으로 싹 갈아입고서 청소 싹 이렇게 하고 놀고 막 이거 막그 야물 까다가 막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3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3,200만 원이면은 아마 저기 그냥 기본급으로 받으면은 아마 2,500, 2,600밖에 안 될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쉬고, 빨간 날 다 쉬고. 경비는 3,200이에요. 경비는 3,200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50대 중반 정도, 후반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특별한 진로 설정이 없다 그럴 때는 저는 꼭 서울대학교를 추천해 드려요. 서울대학교. 계속 자리가 있어요. 예, 자리가 나옵니다. 예. 자리가 나옵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65세부터 70세까지는 1년간 재계약을 합니다. 그거로 계약을 합니다. 예, 계약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갖다가 안 치면 70세까지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컨설팅이 더 수입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왔던 거죠. 그 나올 때 제 친구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고 해서 제 친구가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동창이. 예. 그리고 걔는 오후에는 3시 반에 끝나고 와서 집에 가면 4시 반 정도 되면 또 그때 제2의 또 다른 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아 청소를 갖다가 가실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꼭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가더라도 국립, 공립 이런 쪽을 가라 그래요. 저번에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청소하는데 어떤 데를 갔댔대요. 근데 하루 만에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거는 인간적인 취급을 못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66년생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여기 일산 여기 시장 거기에서 국밥집 하던 분이었어요. 예. 할매 국밥집인가 하던 분이었는데 선생님 그거 당연한 겁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50분 동안은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뽑으려고 그러지. 선생님이 예를 들고서 선생님께서 돈을 그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놀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일을 갖다가 50분 동안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50대 이상들, 40대 이상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면은 좋은 양질의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딸 수 있으면은 저는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꼭 해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단 4개는 따라. 따고서 사회복지사는 너무 일이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이 한 40대 초반 여성분들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 사회복지사도 몇 달 해보시고 직업상담사도 몇 달 해보시고 여기 옆에 가시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네. 다 저분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쭉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죠? 대하역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제가 일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일해봤습니다. 예. 유혜린 간장이라고 있어요. 요번에 고용노동부 상장도 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남자가 제가 입사했을 때 딱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젊은 남자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근무했던 게 아니라 저쪽에 어디죠? 거기 하이파크 있는 데인데 고향 여성 뭐 거기 있어요. 거기서 밑에 매니저하고 둘이서 일을 했는데요. 그 과장님 밑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저도 거기서 그만뒀고요. 예.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은 40대 이후로부터는 양질의 직장을 갖다가 양질의 어떤 직업을 갖다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사업 같은 거 재창업을 해가지고 희망 제기사업화 희망 리턴 패키지 해가지고 좋은 어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식당을 한다든지 배달 전문점을 한다든지 이러시면은 또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경비를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신임 경비 교육 이틀짜리 3일짜리 받는 거 하루짜리인가 그거를 받으시고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경비 지도사. 그래야지 꿈과 희망이 있지. 신임 경비 교육 받고서 자격증 땄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가가지고 저기 건물 같은데 그냥 제일 마지막으로 경비하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경비 지도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 위에 팀장으로 다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못 갑니다. 서울대학교 미아하고 40대 분들도 있어요. 미아하고 경비가 있는데 경비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미아의 여자들이 80%, 남자들이 20% 정도 되는데 그냥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국민 체력 100이라는 걸 봐야 돼요. 혹시 그 서울대학교도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나 캠퍼스 가도 되고요. 시흥 캠퍼스 가도 되고요. 연건 캠퍼스 가도 되고요. 연건 캠퍼스 어딘지 아세요? 연건 캠퍼스. 대학로요. 그래서 거기 가실 분들은 혹시라도 오늘 조금 관심이 땡겨. 나도 BMW 타고서 거기 가서 7시까지 출근하고 3시 되면 2시 반 되면 샤워하고 멋있게 나오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국민체력 100이라고 대하역 끝에 맨 끝에 거기 대하역 스타디움 맨 끝에 가면은 측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시험을 꼭 보셔야지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직업상담사 같은 그런 거 지금 자격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일 배움 카드 그거 받으면 그걸 다 수강? 됩니다. 수강하고 자격시험을 보는 건가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독학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 보통 그 내일 배움 카드에 다 있어요. 자격증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경기도 지식.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몰라요? 네. 그러면 잠깐 이것도 수업이니까요.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식에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예. 경기도 지식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직업상담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직업상담사. 아이고, 어딨나? 네. 이렇게 하면은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요. 그래서 선생님 관심 있으세요? 직업상담사요? 네. 예, 예.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공부하시다가 공부에 조금 더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고용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요. 그분들이 구급공무원일까요? 무기계약직일까요?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월급은 250에서 260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격증이 직업상담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러면 직업상담사만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험을 봅니다. 직업상담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평균 95.96점이 되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난이도요? 네. 난이도는 아니 근데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격시험에서. 자격시험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예. 제가 그러면은 저기 그 사업적인 컨설팅 할 때 안 받으셨어요? 설명들을 안 해주셨나? 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난이도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네. 예. 큐넷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 우리 이거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자격증 중에서 가장 아니 자격증을 갖다가 세 가지 자격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10분 빨리 예. 국가 자격증, 전문 자격증. 예. 그다음 하나. 시간 더 듣고 가겠습니다. 예? 민간 자격증. 예, 민간 자격증 맞습니다. 여기 써 있죠. 국가 전문 자격, 예, 국가 기술 자격. 그러면은 국가 기술 자격 중에서 가장 그레이드가 낮은 게 뭘까요? 기능사.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한 단계 위에 사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자격증 시험. 아, 예, 자격증 뭐 있으세요? 산업안전기사. 아, 예, 건설기사. 예, 건설 졸업하셨 예, 예, 예. 예. 사는 게 괜찮죠? 예, 이분 많이 있어요. 예, 기능사는 어떻게 보면 고졸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전문대졸 수준이 산업기사. 그 다음에 대졸 수준이 기사. 그럼 여기서 딩동댕 문제 하나 맞추고 갈게요. 직업상담사 2급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중에 어떤 급일까요? 기사. 자, 기능사 손 먼저 들어보세요. 기능사 5분, 그 다음에 산업기사 두 분, 그 다음에 기사. 예. 뭘 것 같아요?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너무 어려워. 예. 기사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거 토목기사, 건설기사랑 똑같은 자격증을 요렇게 겉은 진한 파란색 그거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 요런 걸 딱 만들어 줍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잖아요. 건설기사, 예. 기사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국가 기술 자격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있다. 직업 상담사. 물어봤으니까 난이도를 갖다가 예. 뭐라고 써 있죠? 기사 1회. 기사 3회라고 써 있죠? 기사급이에요. 그레이드 좋은 거예요. 예, 기사급입니다. 기사급.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게요. 기본 정보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어떨까요? 1차 시험 15,000명 중에 합격이 9,000명이 됐어요. 58.7%예요. 나머지 41.3%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는데도 건성으로 한 사람들, 진심이 아닌 사람들, 가짜로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최소한도로 직업상담사 책을 사시고 문제라도 풀고 가셔야 돼요. 1차는 문제도 안 풀고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 팩트 얘기해도 될까요? 네. 혹시 이 자격증들이 뭐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오류를 범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공부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저희 와이프는 사회복지사 그거 따려고 대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혁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요. 2년 동안을 파주 운전해서 경기도 어디까지 맨날 가더라고요. 원장님들하고요. 그 방법을 하거나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거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거나 아니시면은 제일 싼 게 54만 원을 내고서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듣고 2달 정도 실습을 하시면은 자격증을 줍니다. 맞죠? 선생님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학점은행제요? 그쵸? 학점은행제 10몇 과목이죠? 예, 아주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있는 분들이 그분들 시험을 안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대부분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컴퓨터 옆에다가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서, 맞죠? 아직 한 번도 안 봐봐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봐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직업상담사는 시험지를 나눠준다니까요. 나눠주고서 1번 중, 2번 중 4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1차에 41.3%가 떨어지고 거의 60%예요. 말하자면 10명 중에 6명을 붙는 거예요. 4명 떨어진단 말이에요. 합격 점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거예요. 저기 60점 이상이요. 근데 한 과목이라도 가락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한 과목이라도 가락이 40점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직업상담사 괜찮습니다. 직업상담사 한 다음에 뭐 해요? 직업상담사 한 다음에 심리상담사,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희사이버, 한양사이버대학원, 사이버대학원 임상심리학과. 제가 저랑 잘 맞는 그런 어떤 분들을 만났을 경우, 여성분들 만났을 때 남자 직업치고는 좀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급여 자체가 250, 200, 처음에 시작할 때 250, 2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하기에는 그래요. 왜냐 그러면 남성들이 집에서 애들도 몇 명 있고 그러는데 250, 260 벌고 저처럼 그거 하고서 밤에 또 대리운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원장님, 아까 그 김윤미 원장님이라고 별사사학교에 혹시 인사했나요? 그분 예, 그 맨 밑에 있을 때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 정식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큰 어떤 발전이 쫙 있지 않습니까?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직업 같은 경우는 급여가 뭐 요보다 좀 더 높아요. 근데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재수 씨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력이 없거나 운대가 안 맞거나 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거로만 지낸 거예요. 거기 뭐죠? 비정규직 그거로만 지낸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직장이 뭐였냐면요, 이나라 도움이라고 혹시 아세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전화 받는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이나라 도움 거기서. 그러고 나서 한 1, 2년인가 하다가 이제 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재수씨, 나이도 젊고 자격증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따가지고 지금은 어엿하게 정규직으로, 큰 직장은 아니지만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왜 괜찮냐면은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만약에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상담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시면은 죄송해요 선생님이 노인을 직업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역할을 해요. 노인이에요. 네. 제가 상담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젊은 여성이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의 남성에 대해서 잘 몰랐군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젊은 여성이랑 상담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뽑지는 않아요. 60세 이상 직업상담사를 뽑아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예.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은 보면은 베이비 붐 세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데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대? 10대, 20대, 30대? 60대? 틀렸어요. 50대. 50대가 850만 명이에요. 선생님 지나가셨나?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만으로는 아직까지 59세라서요. 예, 저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850만 명 중에 한 명. 근데 이분들 바로 있잖아요. 싫으나 자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포티 막 이런 단어 쓰던 40대 중에 막 젊어 보이는 사람 영포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꼬마애들이 보면은 늙었어. 아유. 그잖아요. 꼬마애들이 보면 다 알아. 근데 자기는 젊다고 막 생각하는 막 수투시 뭐 이거 입고 막 모자 입고 쓰고 막 하면서 자기 젊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꼬마애들이 보면은 늙었어. 그냥 아이고. 백불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 2차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12,000명에 5,600명 47%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보는 사람들 2차는 뭘까요? 2차 실기가 뭘까요? 연다?
면접 아니에요. 아, 다들 관심이 없으셨구나. 직업상담사에. 2차 뭘까요? 경영내지. 2차 요새 있잖아요. 여기 실기라고. 구술? 구술이 뭐예요, 근데? 질문하는 대답을. 아,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요? 아, 예, 구술.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요. 약술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술식? 그러니까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시험지는 대딱 큰 게 나와요. A3인가? 뭐 이따만한 게 나와요. 그럼 10문제가 나와요. 그 기사시험 보듯이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약술식으로. 그러면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게 칠판이 없네. 칠판만 있으면 좀 풀면서 하면 좋을 텐데. 예. 직업 상담의 단계에서 그거 하시오. 예. 뭘까요? 5개 글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 5개가 뭘까요? 아, 생각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직업 상담사 공부할 때, 약술할 때요, 앞에 두음자를 다 외우셔야 돼요. 간, 진, 목, 개, 평. 이 글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간진, 목, 개, 평. 직업 상담의 단계.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썼어요, 선생님? 간진, 목, 개, 평? 네. 자, 썼으면 이제 할게요. 관계 형성. 내가 선생님이랑 처음에 만났어요. 아, 선생님 분홍색을 입고 왔구나, 속으로. 아, 선생님 참 인자해 보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진단하는 거죠.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상담사라서 조금 껄끄러운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자격증은 뭐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저도 아까랑 똑같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 상담도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뭐 하세요? 자격증은 뭐가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봤던 게 이게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자, 지금 단계가 목표 설정이라는 단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목표를 심어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세요. 거기 좋아요. 가실 때는 꼭 BMW나 벤츠를 타고 가셔가지고 멋지게 하세요. 괜히 티코 같은 거 타고 하지 마시고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가서 남들보다 옷 깨끗한 거 입고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거든요. 청소를 하더라도 3,200을 버는데 괜히 후줄근하게 입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입고 차도 좋은 거 뽑아가지고 다니고 나는 너네들하고 틀려. 그러고서 열심히 일하고 일할 때는. 그리고 퇴근할 때 딱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은 워라밸 있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설정이란 말이에요. 목표 설정. 서울대학교 가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자리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만 있다고 재미있을까요?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재밌지 않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돼. 가서 입하고도 좀 까고 뒷담화도 좀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가끔 회식도 하고. 서울대학교 최고예요. 때마다 옷 주죠. 조끼 주죠. 아,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일할 때 저의 모습을. 예. 이게 진단이고 간진목 목표 설정이고요. 개입을 하는 거죠. 아, 선생님은 꼭 직업상담사 하세요. 직업상담사 하시되 경기도 지식이라는 사이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임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달라 그러지 마세요. 네. 돈 받습니다. 네. 예.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놔.
예. 여기 있네요. 직업상담사 요약집 김희동.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이고, 이거 거꾸로 됐네. 와 열심히 하셨네. 예, 여기 있죠? 보이죠? 네. 이거, 의원님, 이거 가로로 할 수 있나요? 저기 끝에 오른쪽. 오른쪽 끝에요? 네. 아, 여기 있나요? 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찾았어요. 예. 자, 상담 목표의 설정시 주의점.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셔야지 2차에 아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직업상담의 목표, 행정개입문, 직업상담의 목적.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오네요. 야, 그 옛날 벌써 10년 전에 딴 것도 지금 왜 간진 목계평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간진 목계평. 제가 강의도 뭐 유통관리사 이런 것들도 몇 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한때는 직업상담사 강의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들었었어요. 예, 하지는 못했지만요. 하여튼간 예,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의 자질, 자객 존심임. 응? 존심이 있어야지 직업상담사가 250만 원, 260만 원 받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높게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외우시면 됩니다. 2차는 이거를 시험 봅니다. 이게 1차에도 다 이 문제들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자격증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격증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 생활 또는 안정된 창업 생활, 안정된 이런 생활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밤마다 공부를 조금씩 하셔가지고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직업상담 쪽으로 또 많이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근데 시험을 갖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뒤에 문제도 안 풀고 간 사람들 떨어지고요. 2차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진 목계평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붙는 거지. 3개월 공부하셔야 됩니다. 3개월. 1차가요? 2차가요? 예, 1차, 2차 합쳐서 3개월. 아침 8시에 도서관 가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한다는 조건 하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있는데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분들이 돈을 잘 버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굳이 내가 다른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직업상담하는 거에 만족해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상담하는 거 만족해요. 사회복지사 일에 만족해요. 근데 저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2,600만 원 받고서는 도저히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천만 원 준대요. 그래가지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갔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받다 보니까 또 만족을 못 하겠어. 3,200만 원을 주는
북부 군인제대센터 주영역 앞에 있어요. 거기서 직업상담사 뽑는 데 있어서 거기서 갔어요. 선생님,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예. 자격증이 한 40% 정도, 50% 됐어요. 그 만 100명 중에서 50명이 합격을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률은 몇 %가 돼요? 취업률도 여기 뒤에 아까 거기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취업을 갖다가 자 선생님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채용정보 보면은요 우리 고양 어디 갔어? 고양시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그 직업상담사 뽑는 게 여기 한 명 뽑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고요. 짬 매니저 여기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뽑죠. 그 다음에 물류상담사는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뽑죠. 명은에서도 뽑죠. 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시까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GTX 타고서도요. 그럼 서울시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까지. 고양시는 다 지우고 젊은 분들은 무조건 100% 취직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취업률 자체가 거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죠? 자, 서울시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로요. 이게 화면이 되게 크네. 이게. 전체. 어디가 지나갔어요? 저 거기 예, 거기 예. 아니요. 아유, 여기? 이게, 예, 여기 있네요. 이거 화면을 조그맣게 줄여야 돼요. 예.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예. 70몇 건. 예, 70 몇 건. 근데 다는 아니겠죠. 그죠? 예, 이런 거, 직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사회복지사고요. 국민취업 전담 인력자. 그 다음에, 여기, 직업상담사. 그리고 직업상담사 있으면은요, 어떤 데도 취업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뭐죠? 내일 배움 카드로 하는 직업훈련 기간 있죠? 거기서도 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요. 예. 직업상담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기본급으로 일하는 거는 일하시던지 아니시면 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갖다가 더 하십니다. 석사 따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도 1급 따고, 그 다음에 직업능률 훈련 개발교사라고 있어요. 그것도 따고, 심리상담사도 따고, 가서 진로 코칭도 하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직업상담사 일을 안 하고, 직업상담사 관리하는 일을 하고, 저처럼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고, 컨설팅을 하러 돌아다니고, 어제 왔던 임순열 씨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분 직접적으로 직업상담 안 하잖아요. 그분 그 사업정리 컨설턴트 저랑 같은 분이에요. 예. 경기 북부하고 인천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하셨어요? 직업상담사. 그때 상담을. 조은희 선생님. 저를 골랐어요. 김희동 골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없었는데. 왜 없었어요? 없었어요.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쭉 이렇게 쭉 여러 명이 나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80번 다 채워서 그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은 그거 봤어요.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 다 80번 넘어가지고 다 남아왔어요. 6분인가 5분인가. 예, 임순열 선생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예. 1년에 80건 받은 거예요? 예, 1년에 80건을 합니다. 예, 80건 합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거 없었는데. 몰랐지. 몰랐죠? 한 개만 더 여쭤봐요. 예, 예, 요양보호사를 자격증을 따면 예. 가족 돌봄 됩니다. 아, 예. 이건 어떻게? 일단 따시고요.
예, 따시고서 거기다 그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작다고 그러네요. 예? 돈이 작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좀 추천을 하고, 피치 못할 경우에 가족 뭐 저기 하면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족도 됩니다. 네, 예. 시간이 적겠죠, 뭐, 시간이라면.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또 잠깐 또 예. 예, 또 진도를 갖다가 또 잠깐 저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누르면 되나요? 밑으로 가나요? 안 가는데? 안 가요. 자,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즈니스 매뉴얼에 대해서요. 공동체 생활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예. 능력 플러스 태도. 예. 저희 딸이 96년생이거든요. 30살인데, 저랑은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가. 결혼도 안 했고요. 진짜 조그마한 회사를 다녀요. 저쪽 근처에 다니는데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요. 5시면 퇴근하더라고요. 자기는 빡빡한 게 싫대요. 그냥 파란 게 좋고. 뭐 워라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근데 월급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월급은. 25만 원 주니까 되게 좋아요. 아 근데 물론 뭐 저기 일해서 받는 거라. 예.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뭐 저기 크록스 신고 다니고 그래 회사는요. 아니 크록스 신고 다니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다른 분들도 보니까 여성분들은 뭐 크록스도 많이 신고 다니고 쪼리도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희 딸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매너를 좋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윈윈하고 성공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너를 지키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과장급 94.9%, 사원급 80.6%. 경험이 있겠죠, 그죠? 불쾌한 언어 사용. 저 옛날에 롯데 다닐 때는, 저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저희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그렇죠. 저는 예. 담배를 안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선생님 얼굴은 꼭 많이 하셨을 텐데.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고요. 여직원들은 있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예.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옛날에 은행에도 유니폼 다 입고 있었죠, 여직원들은요. 그러면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대졸은 보통 4급이에요. 대졸은 4급. 그 다음에 전문대졸은 5급. 그 다음에 여자 상고 졸업한 분들은 판전직 뭐 이런 뭐 전문직이라 그래서 6급 정도 돼요. 그러면 6급 그 여직원들이 아침에 오면은 재떨이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크리넥스에다가 물티슈를 티슈 2장 올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딱 놔둬요. 그리고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타다 줘요. 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절을 갖다가 직장 생활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큰일 났죠, 지금. 근데 그때가 되게 그리워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다. 저는 그냥 그런 때, 직장 생활을 해본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커피도 자기가 타먹고, 그죠? 책상도 자기가 닦고, 책상도 다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막 어디로 가면은 딱 정리도 해놓고. 예. 좋은 세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남성들이 힘든 세상이 와가지고, 파주에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남성
인력개발센터를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 지금은 더 불쌍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은 괜찮으시죠? 예. 50세 남자 고독사가 제일 많아요. 이혼 당하고 혼자서 돈 못 벌어가지고 혼자 원룸 같은 데 가가지고 소주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희망유턴 패키지라도 오시지 그분들. 아이 그랬으면 구제 촉진 수당도 받고 좋았을 텐데.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빈 곳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남성분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 이런 외로우신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대리 운전이라도 하시고 음식 배달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300, 400 정도 벌 수가 있거든요. 아니시면은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서울대학교 국민체력 100 해가지고 그거 3등급 따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하시면 3,200 또는 그거 해서 3,600 벌어가지고 그 재밌게 인생을 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이혼했지만은 저기 파주 야당 얼마나 핫해요. 거기 뚜껑이 막 열린단 말이에요. 막 눈도 막 쏟아져요. 나이트에서요. 거기서 여자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이런 그 제도권에 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불행하게 사시다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남성 인력 개발 뭐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도 나이가 들면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상담사가 있어가지고 65세가 됐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게 만약에 많이 없다, 뜨문뜨문 있다, 그러면 저는 저기 파주 문산에다가 직업소개소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걸 사무실을 하나 낼 겁니다. 기리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플러스 직업소개소 해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남성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분이 오시면 직업도 소개시켜드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알려드리고 집도 소개시켜주고 직업 소개 수수료도 받고 집 소개시켜줘가지고 복비도 받고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괜찮죠? 네. 예. 애국하시네. 예? 애국하시네. 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애국. 예, 무료 상담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국민취업지원제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예, 그래서 직업 상담사의 길은 직업 소개서도 차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좋은 직업 소개소를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사회복지사, 이거 이상해요. 세 번째 직업상담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담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 어리신 31살 분께서는 꼭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헐 날아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예. 동기부여 되죠? 네. 예. 그리고 60만 원이라는데 꽂히셔야 돼요. 60만 원. 예. 그 사람 와가지고 2번 상담해주고 아마 1시간 해서 그렇죠. 많이 해줘봤자 2시간. 저는 간 2시간씩은 하거든요. 2시간. 그 다음에 다 하는데 그분은 아마 1시간 정도 하셨을 거예요. 1시간 하고서 30만 원씩 2번 60만 원 받았으면 그만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80번을 다 해요. 그럼 4,800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다니다 나왔잖아요. 3,200짜리 끝대를 치고. 그냥 직업상담 자격증만 있으면 그 조건 80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아니요. 등재를 해야 돼요? 저처럼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경력. 그래서 이런 데 들어와서 1년 동안 경력이 있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지원 자격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선택이 돼요? 예, 거기서 면접을 봅니다. 5대1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이 됩니다. 예. 근데 다 거기다가 근데 하다가 보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 되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희망 리턴 패키지 직무 상담하시는 직업 상담이 가장 하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박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저께 임순열 씨도 그분은 연령대 저 한 번도 보진 않았는데요. 전화는 많이 했거든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신데요? 아주 젊지는 않으세요. 저보다 제 또래였어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요. 60대 이상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분이 또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요. 도전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진국이 될수록 상담 쪽 일은 계속 늘어나요. 상담 쪽 일은요. 자, 신입사원이라도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1위는 근태 복장, 뒷담화. 특히 뒷담화가 자주 걸려요. 자기 딴에는 복도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자주 걸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업무 중에 과도한 딴짓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인스타하고 카톡하고 그럽니다. 혼나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금방 둬요, 근데. 저 못 다니겠습니다. 그만둬요. 예. 예. 우리 아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버거킹 가가지고 한 며칠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예. 못하겠다고. 걱정이 돼요, 시위. 이거 뭐, 제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돈 벌어야죠. 예? 아버지가요? 계속 돈 벌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귀엽고, 이거 별로 옛날 자료예요. 지금 같으면 여기 문근영 대신에 누가 오죠? 저 같으면 장원영을 쓸 것 같아요. 장원영. 자, 에티켓하고 매너의 차이는 뭐죠? 에티켓은 의무적, 공공적, 규범적 성격이고요. 매너는 이제 사람들의 각각의 독특한 행동과 습관, 이런 것들. 비즈니스 매너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 근데 가장 비즈니스 매너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는 교육을 안 하나 봐요. 회사 같은 데서. 공무원들도 교육을 안 하는데. 저희 때는 꼭 이런 걸 교육을 했었거든요. 민원인이 어떤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주무관님 저거 하는데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공무원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팍 놔뒀어요. 그러면 이거 끊으려던 사람은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 제기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전화 걸어서 매너 못 배웠느냐 막 해요. 특히 그런 분한테 잘못 걸리면은 한 50분, 60분 동안 계속 잔소리 듣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너네 그 위에 상사가 누구냐, 너 기다려봐라, 너 내가 간다. 예? 너는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느냐.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가지고서 그냥 전화 끊을 때 확 끊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제가 취업을 시켜줬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는 거고, 4시간짜리고, 얘가, 이렇게, 뇌출혈 이렇게 한번, 근데, 걸릴만 할 것 같더라고요. 라면 3개 한꺼번에 먹고, 피자 이만한 거 먹고,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뇌출혈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시켜줬거든요. 9시부터 1시까지. 와, 저는 그때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은, 전화를 못 받아요.
이걸 왜 못 받을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어디 통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왜 못 받아요? 예? 왜 못 받아? 기능을 안 받아요.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는 했던 일이 뭐냐면요. 방통대를 나와가지고 저기 아파트 관리실 같은데 보면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거를 했는데 전화 받을 일이 없는 걸 한 거예요. 그 기전실이라 그러죠.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 뭐 하고 이런 거 그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업을 시켜줬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기능을 안 받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잘린 건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전화 못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화 포비아 같은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비즈니스 매너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는 이제 저기 출근부터 퇴근까지 직장 내외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뭐 이런 것들, 전화 통화, 이메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 약속 시간. 요즘엔 그냥 간다 그러던데요. 시간 딱 되면은요. MZ 세대는 네. 예, 시간 되면 딱 간대요. 우리 저기 선생님 MZ 세대 있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게 근데 이거 좀 조금 틀리긴 틀린가 봐요. 결혼한 분하고 결혼 안 한 우리 딸하고 한 살 차이인데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 딸 나가라 그랬거든요. 안 나간대요. 나가서는 못 산대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나가면 돈도 많이 들어가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알았어. 예. 본인이 나가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알아. 예. 집에 오면은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쌓여 있지. 욕실에 가면 샴푸 있지, 린스 있지. 빨래 다 빨아주지. 맞아, 빨리 엄마가 다 해주지. 근데 언젠가 하겠죠? 예.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인사 매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도 되게 잘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기 산악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인사 안 했냐 이거예요. 선후배 사이에서도 인사 안 했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자꾸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하기에 애매한 때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예. 이런 것들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퇴근할 때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그럼 배드 같은 경우는 그럼 수고하세요. 전 갑니다. 너는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예. 제일 나쁜 거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 예. 요 정도도 괜찮죠 뭐. 그죠? 아예 가는데 지금 뭐 저기 MZ는 이렇대요. 예. 아니 자꾸 MZ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근데 문화 자체가 틀리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해야죠. 꼰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가 보다. 와, 우리 딸이 저러니까, 나가면 다른 애들도 다 그러겠지. 뭐 그 생각은 합니다. 예. 지각했을 때. 예. 제일 나쁜 거 뭐죠? 삼자가 전화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이런 것들 안 좋아요. 요거 사항은 뭐냐면요. 외근 갔다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회사까지 가면은 퇴근 시간이 1시간 더 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사들은
저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땡땡 깔려고 그러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걸어 일이 마무리된 사항을 보고하고 바로 퇴근을 해도 될지 문의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상사들이 뭐 부장이나 이사가 퇴근해 수고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 근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있잖아요. 절대 일방적으로 퇴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전화로 자신이 없는 거야. 일했다는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보내고 말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고참들 보면 상관 자기네들도 다 그런 단계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회사 방문국에 뭐 직장 내 이렇게 있고요. 자, 비즈니스 매너에서 인사는 내가 먼저. 이거 상당히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은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씨, 내가 맨날 인사하는 것 같아. 직급은 같은데.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맞춤을 하면서, 세 번째 밝은 표정, 명랑한 목소리로, 네 번째 플러스 1의 말을 덧들여서 상황에 맞게 인쇄. 뭐 어저께인가 제가 그거 미우새 잠깐 보다 보니까 미우새에 그런 거 나오대요. 인사할 때 이렇게 상대방 할 때 눈썹을 번개 눈썹으로 하라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서 치켜 뜨고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 그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테레비 다 안 보시는 거구나. 테레비를 안 보세요? 안 보세요? 드라마만 봐요? 미우새도 안 보고요? 개콘도 안 보고요? 네. 나만 보나 보다. 나만 봐요. 예. 자, 인사는 제일 좋은 거는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손 이렇게 감싸지듯이 하고 그 다음에 목만 이렇게 까딱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해주면 제일 좋다는 거죠. 뭐. 근데 제일 보기 좋아요, 이거. 그리고 그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걸 느껴요. 뭐, 저도 사업 정리 컨설팅을 할 때, 지금은 이렇게 꼭 이렇게 넥타이는 안 하는데, 가을부터는 넥타이하고 약간 이렇게 정장식으로 갑니다. 정장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고 그래서요. 이런 매너는 참아주세요.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고개만 까딱 하는 거. 그 다음에 옆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 예, 여자분이 나오네요. 예. 지나치게 공손한 인사. 예. 안녕!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나와요. 뭐 잘 못 봤는데 회사에서. 예. 예. 박수 매너. 선배가 후배에게 뭐 이런 것들. 예. 아까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게 예 아까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한테 먼저 하는 거지 남성이 여성한테 하는 건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매너를 못 지켜서. 예. 예. 자, 명함도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가장 최악인 사람들은 명함 받아가지고 그 이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 그 공손하게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죠? 자, 전화 매너. 전화 매너. 전화 때문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아까 저희 그 소상공인 안심폐업지원센터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이제 많이 와가지고 전화 상담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원칙들을 잘 못 지켜가지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꼭 좀 받아보실 때 저기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 잘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얼굴 없는 만남으로 첫인상이 형성된다. 아까 제 친구 전화 못 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중요한 업무수단이고 체일성이고 이미지와 신뢰도 간다는데 걔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예. 요거는 한번 볼만합니다. 전화 안 들린다고 여보세요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것도 하시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간 근데 전화로 오해가 많이 생겨요.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말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자, 이거 많이 틀립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우리는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기 H 이거 하운드가 뭐죠 이게? 네? 헤지스 선생님 저기 몇 사단 나오셨어요? 저요? 예. 2군 사람. 2군 사령부요? 네. 아 편하시겠다. 보직이 뭐였어요? 경리요. 예? 경리. 경리요? 네. 아유 좋았겠다. 선생님이요? 1군 지원 사령. 똑같은 데 다녔어요? 2군 수련인데요? 2군 사령부. 아 2군 사령부. 저만 뺑뺑이 깠네요. 저는 육군 보병 8사단 21년대 2대대. 갔더니 나는 막 때리고 막 그냥 밤마다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만 되면 그냥 때리고 또 때리고. 언제 가셨어요? 몇 년도에 가셨어요? 96년. 아이고 96년. 그때 부탁 없었죠? 때리긴 때렸겠다. 그때. 심하진 않았는데. 예, 있긴 있었죠. 선생님 몇 년도에 가셨어요? 84년. 예? 84년. 84년도요? 아, 저보다 또. 전 87년도요. 87년도에 갔다가 89년도에 제대했습니다. 예. 군대에서 이거 많이 틀립니다. 그죠? 예. 김병장님, 김상병님께서 잠깐 오시랍니다.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김상민이 내 선임이냐?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랬죠.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납니다. 제가 사제무를 갖다가 못 배워서 이제 6주 훈련 끝마치고 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3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6주 훈련 끝마치고 나서 바로 자대로 안 보내고 일주일 휴가인가 10일 휴가를 갖다가 보내주고 왔어요. 보내주고서 집에 와가지고 10일 쉬었다가 이제 그 발령이란다. 뭐라고 그러죠? 자대 배치 받은 데 갔더니만요. 8사단 21년대 이대대 여기 포천 지포리 있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빠질 대로 빠진 거죠. 이제 다른 애들은 군기가 딱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저기 6주 훈련 끝마치고 또 한 10일 훈련 갔다 오고 나니까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대기하고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밥때 됐잖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다가 맞았잖아요. 제가 개념을 못 차렸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윗사람한테 말할 때 그 사람보다 낮은 직의 사람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렇게 뭐 부장님 저기 김 차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잠깐 이렇게 회의 자료 몇 시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압정법이요. 예. 자, 또 시간이 됐습니다. 또 10분간 휴식하다가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4시에 또 어떤 분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 아, 예, 예. 아유, 예. 가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꼭 좀 가지고 가세요. 가져갈 거예요. 예, 예. 가져와서 네. 또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네, 네. 예, 예. 또
희망 예산 패키지라든지 철거할 사람들이라든지 저기 사업적인 컨설팅 할 사람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괜찮았나요? 네네. 예. 하시고